오늘도 실패했습니다. 6번째입니다. 사퇴한다던 김성호는 아직도 용산을 맡고 있습니다. 이유는 긴급 공무 중이랍니다.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무슨 긴급 공무가 남아있다는 겁니까? 윤석열은 물러났지만 아직도 권력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검찰개혁이라는 구조적 질문을 계속해야 합니다. 오늘은 이재명 대표님의 검찰개혁에 대한 영상 보시겠습니다. 내란 사범은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내란 사범 문제는 사실 군사 쿠데타 이거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. 그런데 사실 전두환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죽였잖아요. 예. 아직도 그 사람이 지시한 군인들 때문에 총칼로 장애인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사람 많이 살아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어요. 피해자가 아직도 살아있는. 살아있는데 충분히 책임을 못 지고 뭐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.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지는 상황이 볼리비아입니다. 볼리비아. 그리고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. 예. 지금 192번째를 일어났습니다. 200년 동안.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네,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. 그래서 이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거기는 완벽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.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에 책임을 대해서 물어야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자수자백하고 협조하고 하는 경우는 그건 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겠죠. 어쨌든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. 지금 민주당에서 쭉 검찰 개혁을 추진해 왔잖아요. 문재인 정부 때부터. 그리고 지금 대세는 검찰 조직은 합법적 행정기관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또 내란 국면에서 또 지금까지 수장부터 시작해서 범죄 조직처럼 행동하고 있다. 그래서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서 공소청으로 가야 된다. 이런 게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의 대세예요. 근데 아까 질문하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야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해왔는데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? 네. 이게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. 자기들이 그랬으니까. 예.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. 원칙적으로. 그거 당연하죠.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.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,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. 당연히 그래야죠. 그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. 그렇죠. 한 군데다 지켜놓으면 안 됩니다. 독점하면 안 돼.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.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. 공수처 안에. 지금 임명을 권한 대행이 지금 7개월째 안 안 하고 했잖아요. 말이 안 되잖아요. 몇 달째 지금. 인원을 막 줄여놓은 거죠. 그래서 공수처도 늘리고 예를 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도 좀 강화하고. 독립성도 강화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소청, 공소청이죠. 네.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고 하면 이것도 철저하게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.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.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실 진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따로 전해 듣지 못했다라고 저희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. 이곳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파견된 수사관은 20명 정도입니다. 이 한남동 공관촌을 비롯해 이 경호처 사무실 또 경호처장의 공관도 오늘 압수수색의 대상지에 포함이 됩니다. 이 오늘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처음입니다.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. 이 현직 대통령일 땐 내란죄 수사만 가능했는데 이제 파면이 된 만큼 이 체포영장 저지 등 다른 혐의까지 수사의 폭도 넓히고 이 속도도 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.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의 배후이자 공범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내란의 중요한 증거가 될 이 비화폰 서버 확보가 오늘 압수수색의 목표인 만큼 이 오늘 압수수색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있는 거군요. 왜 그러는 건지 경호처에 물어봤습니까? 네, 경호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충분히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. 경찰은 진입도 못하고 있고 이 진입을 왜 못하는지 그 이유조차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경호처는 협의 중이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은 겁니다. 이 JTBC 취재진이 경호처에도 연락을 취해보니 현재 긴급 공무 수행 중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이 긴급 공무 수행 중이라면 경호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
긴급한 경호 업무가 무엇인지 이건 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현재로선 대통령실 진입을 허가할 수 있는 이 최종 결정권자 경호처 김성훈 차장입니다. 물론 김 차장은 사상 초유의 연판장 사태로 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경호처는 김 차장은 이 말 그대로 사의를 표명했을 뿐 실제 물러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가 이번이 벌써 6번째인데 대통령이 파면됐는데도 경호처가 무작정 그냥 막아서고만 있는 건 문제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찰이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이번이 5번째, 또 오늘로 6번째입니다.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대치 시간은 상당히 길었습니다. 또 민원실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알린 시간은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. 이 점심도 먹고 계속해서 대기를 하다가 오후 2시쯤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만남도 가졌습니다.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후에도 한참 대기를 이어갔는데요. 이런 걸 보면 그 대화 끝에도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